자, 안녕하십니까. 2019년 12월 8일입니다. 오늘 일요일인데요. 내일장 전략을 좀 미리 좀 올려드리려고 녹화를 했습니다. 장전 시황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. 다우지수가 1%대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. S&P 500은 0.91%, 나스닥은 1% 상승을 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56%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.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경기 지표 그리고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기대감, 이 부분들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1월 고용지표가 깜짝 호조를 좀 보였었어요. 신규 고용이 26만 6천 명이 늘었다라는 거.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치가 18만 7천 명이었는데요. 이 부분들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지난 1월 이후에 최고치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뭐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11월 실업률이 3.5%예요. 9월 이후에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충분한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이러한 보고서가 좀 나왔었는데 트럼프는 트윗으로 엄청난 고용 보고서다, 뭐 일자리 뭐 이런 자축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. 지표가 좀 상당히 좋게 나온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,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은 미중 무역 협상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.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대두와 돼지고기의 관세를 유예 작업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그럴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좀 된 그런 사항들인데요. 트럼프와 문희신 재무장관이 무역 협상이 궤도에서 잘 진행하고 있다,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졌었는데, 레리 커들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근과 채찍을 좀 줬습니다.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근접을 했다. 다만 기술 탈취 방지에 대한 이행 조치 등에서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좀 했었었는데요. 중국의 태도에 따라서 뭐 무역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성, 그런 발언으로 해석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고점권역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S&P 500도 마찬가지로 뭐 전고점권역까지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%대의 상승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지수가 제일 약했었어요. 21선을 크게 하회했다가 갭상승으로 올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. 나스닥 같은 이탈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S&P 500도 마찬가지로 하회했었지만 그래도 회복 속도는 좀 상당히 빠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여전히 뭐 추세는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이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뭐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는 유지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618 되돌림 자리대를 넘어섰어요. 3대 지수 모두가. 그렇다는 얘기는 전고점 돌파 시도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여기에 따라서 한국의 야간 선물을 좀 보게 되면,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 0.49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. 외국인 쪽과 기관 모처럼 만에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. 22거래일 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수로
전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특히나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양매수를 해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연속성의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다만 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거래소 매수가 400억 정도밖에 매수를 해주지 않았었어요. 그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다음 주는 이제 19년도 마지막 동시만기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경이었을 거예요. 지난주 목요일경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좀 청산을 해줬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포지션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어찌됐든 간에 수급 개선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다만 이제 여기서 과연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?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,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좀 통화를 했었죠. 한 30분가량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,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 이 부분들을 앞두고 북한이 8일날 오늘이죠.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라고 좀 밝혔단 말이죠. 그러면서 이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난관에 봉착한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이제 양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다라는 데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기로 했었었는데, 청와대 같은 경우는 좀 당황하는 분위기가 좀 역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 쪽으로 좀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뭐 북한 쪽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쏙 좋지 않다,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 변수로 좀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은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, 연말 시한을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, 문 대통령의 중재역 이 부분들이 다시 대두될 수 있을까,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북한 쪽에서도 아마 이 지금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,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중재를 좀 잘 한다라면 아무래도 이 제재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이 부분들은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어찌됐든 간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그리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,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외국인 거래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NC소프트, 삼성전자, 우선주, SK하이닉스, 카카오, 네이버, DB하이텍, 삼성전기, IT 쪽 거래소 같은 경우는 IT 쪽 위주로 좀 매수를 했죠.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, 코덱스, 레버리지, SK하이닉스, NC소프트, 카카오, LG이노텍, 삼성전기, 뭐 이런 여전히 뭐 IT 쪽 섹터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, 외국인 같은 경우는 MC넥스, HLB, 파트론, RFHIC, 동진세미캠, 네페스, KMW, 솔브레인, 아모텍, SFA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. IT 쪽과 소재 쪽 이런 쪽을 대부분 또 매수를 했어요. 일부 뭐 제약주도 있는, 제약바이오 쪽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젠백스, HLB 생명과학,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, 슈프림 IP 시스템, RFHIC, 아모텍, BH, 서울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했습니다. 자,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IT 쪽 섹터를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고, 신성장주에 좀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이 긍정적이에요.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신성장주 매수를 하고 있다.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오늘 뭐 기사에 좀 나온 부분들을 좀 보게 되니까, 내년 증시를 이끌 6대 테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왔어요. 내년 증시 이끌어갈 6대 테마,
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대부분의 증권사가 꼽은 첫 번째 섹터가 5G입니다. 5G, 그 다음에 컨텐츠,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죠. 컨텐츠, 그 다음에 핀테크, 2차 전지, 그 다음에 뭐 환경, 그 다음에 뭐 소재, 부품, 장비, 이렇게 내년 이 부분 섹터들이 내년도 증시를 이끌어갈 테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여전히 뭐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성장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도 좋지만 향후에 성장할 sek터를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일단 전략으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된다라면, 월요일날 갭상승 출발을 할 겁니다. 월요일날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, 갭상승 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음봉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에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여전히 수급 체크는 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한 280포인트 정도대가 제한적이지 않을까.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 자리 때 한 280.5포인트 정도, 21선 정도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일단 21선 부근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갭상승 출발을 해서 만약에 21선 부근까지 오게 되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, 뭐 이런 부분들 전략을 좀 세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수급 개선 종목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간에 시장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, 종목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,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동시에 순매수를 해줬던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모텍 같은 경우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. 정고점을 넘어가고, 그리고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에요. 이러한 바닥권역에 탈피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BH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인데, 거래량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슈프리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, 이런 부분은 좀 괜찮아요. 근데 거래량의 증가가 없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의 폭도 좀 클 수 있다.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배열권역이죠. 11월달 하순경에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차트를 돌리려고는 하지만, 여전히 정고점권역에서의 저항 자리대가 좀 부담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역배열 종목군들에 있는 것보다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지수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,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. 업종별, 섹터별 순환매가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렇게 됐을 때 물려 있는 종목, 매도를 해야 할 종목이라면 반등 시에 매도를 하고 현금을 만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교체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삼는 게 좋다.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번 주에 동시만기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,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흥분하거나 뭐 하지 마시고요.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, 저는 다음 날 장전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